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DCS 기초 과목을 가지고 함께 학습하게 될 장희덕 교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들 하죠? 아직까지 개강도 못하고 벌써 4주가 지나갔는데 5주차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손주 녀석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데 개강도 하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EBS 온라인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다 보니 그동안 그 일상의 사람들이 가장 축복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사람과 악수하는 거, 마음대로 외출하는 거, 마스크 없이 숨 쉬었던 생활들, 모든 것들이 감사했어야 할 일들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걸 또 쉽게 또 간과한 것 같아요. 그 긍정의 삶을 위한 그 좋은 명언과 삶의 지혜를 준 존 호머밀스라는 사람이 그랬죠.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비록 힘들겠지만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DCS 기초 학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과제물을 통해서 DCS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DCS 시스템은 디스트리뷰트 컨트롤 시스템, 즉 분산 제어 시스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OS, 윈도우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OS를 왜 설치합니까? 무엇을 실행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하죠? 쉽게 말하면 오피스 실행이죠. 엑셀이라든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즉 DCS도 이 일반 PC에 소프트웨어, 즉 다시 말하면 DCS 제품군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DCS 제품군이라 그러면은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사용하는 기종이 다 틀리는데 어떤 회사는 하니엘 기종을 쓰는 회사가 있고 어느 회사는 EPKS, 익스피리언스 이런 패키지 시스템을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욕국과 우리 한양대학교 실습실에 있는 기종도 이 욕국과와 DCS 기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욕국과와 DCS를 가지고 하게 되겠는데 이 욕국과와 DCS를 누구를 위해서 설치를 했을까요?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터, 즉 운전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보드맨, 컨트롤 오퍼레이터 이렇게 불러주는데 보통 오퍼레이터 하면은 이런 운전을 운영하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가 운영하는 자인데 무엇을 보고 있죠?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화면. 그게 바로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또 콘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콘솔 스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오퍼레이터들이 콘솔 오퍼레이터, 콘솔 스테이션을 보면서 운영한다.
그래서 콘솔 스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콘솔 스테이션을 보고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럼 이 화면에서 뭔가를 봐야 되겠죠. 화면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치 산업에서는 모두 자동 제어 장치 이런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 압력계, 유랑계, 레벨계, 그리고 장치 회전기기들이 돌아간다, 꺼져 있다, 모든 것들을 현장과 이렇게 통신하게 되죠. 즉 현장의 계기들과 이제 온도, 압력, 유랑, 레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기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장의 계기들과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 뭔가 현장에서 값들을 받는 걸 우리가 AI, 아날로그 인풋, 그럼 뭔가 값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AO, 아날로그 아웃풋, 그리고 뭔가 회전기기들,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다, 죽어 있다, 뭔가 신호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디지털 인풋 또는 디지털 아웃풋, 이렇게 현장과 이런 계기들이 서로 통신한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 장치가 바로 컨트롤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트롤러. 가장 중요하죠. 컨트롤러 그러면은 현장과 서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오퍼레이터, 컨트롤 오퍼레이터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 현장의 계기들과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전달해 주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작동하고 했던 것들을 뭔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몇 월 몇 시 몇 초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0도에서 120도가 됐다. 어디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압력이 10kg에서 5kg로 되어 있다. 유랑이 100이 흐르다가 80으로 흐르게 됐다. 이 모든 현장의 이런 계기값들이 어딘가 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서버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이런 값들을 저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픽을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기능들이 서버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DCS 그러면은 뭔가 쳐다보는 곳, 화면, 스테이션 또는 콘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뭔가 현장의 계기들과 서로 주고받고 인터페이스 한다, 그런 컨트롤러, 가장 중추적인,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뇌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컨트롤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값들을 저장하는 기능, 다가 서버,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DCS를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전 주임, 어떤 회사는 보드맨 컨트롤 오퍼레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임들의 역할이 또 크다고 보죠.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그런 가교 역할, 그런 것들을 또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뭔가 이 컨트롤 오퍼레이터들이 역량이 좀 있어야 되겠죠. 공정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상 조치 능력, 갑자기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회전기기가 죽은다든가, 아니면은 컨트롤러들이 트러블이 난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운전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 있어야 돼요. 특히 무엇보다 또 현장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은 어느 장치가 있고 어떤 계기값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로직, 뭔가 비상 이런 운전이 되었을 때 모든 회로가 또 로직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공정을 죽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로직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펙, 뭔가 프로덕트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스펙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온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조절하거나 해서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런 스펙을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공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동하게 되는 스타트업, 그리고 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셧다운, 즉 정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셧다운도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운전주임의 역할이 클 뿐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공정들이 보통 3개 또는 4개의 그런 공정이 있다 그러면 그 6, 7년 동안에 그 현장에 있는 공정들을 전부 숙지를 해야 되고, 장치 뭐 이런 운전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숙지를 해야지만 7, 8년 후에 운전 주입 컨트롤 오퍼레이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냥 컨트롤 오퍼레이터를 뭐 시키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해서 이 친구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되면 컨트롤 오퍼레이터의 짭을 준다. 그렇게 컨트롤 오퍼레이터를 또 짧게는 뭐 7, 8년 정도 하게 되면 그 위에 레벨이 이제 교대장, 뭐 시프트 포맨이 되는 것이죠. 물론 또 교대장을 통해서 부팀장, 팀장, 임원까지 이렇게 되는 또 현장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서나 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빨리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욕구과와 DCS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저를 모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다면, 현재 학원환경산업안전과兼任교수로 있고요.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학습하면서 궁금한 거 있다든가, 또는 이런 학습을 떠나서 뭔가 좀 진로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과목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뭐 도움이 되었으면 하니까 뭐 언제든지 전화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석유화학 공정과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앞주에는 줌 강의를 한번 했어요. 전 학우들을 PC로 불러가지고 했는데 좀 무엇보다 어색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지 않고, 어떤 친구는 또 이어폰이 잘 되지 않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습도 처음 접해봤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커피숍에서 강의를 듣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또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 그래도 학습은 이 대면 이 교실에서 서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강의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곧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시면 알겠지만 GS칼텍스 공경 전문가를 거쳐서 현재는 환경팀의 환경감독, 요즘 환경이 워낙 또 심각하다 보니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모든 것들을 GS칼텍스 모든 이런 환경을 이렇게 관리 감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환경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는데 필기는 합격했고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저희과도 화공환경산업안전과이니까 그래서 환경 관련 자격증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이런 악취가 됐든 아니면 환경기능사 자격 한 개 정도는 학교 다닐 때 취득한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만두었는데 저희 ONM의 여수지사 지사장을 또 맡았고요. GS건설의 협력사죠. 저희 ONM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발전소 또는 해외 수주 이런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죠. 저희 ONM이. 그래서 여수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취업시켜주고 했는데 지금은 GS칼텍스 환경 감독 일이 바빠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을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수 테크니션 스쿨이 떴죠. 그래서 전국시대에 한번 제가 또 방송을 탄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률이 뭐 99% 이상 가까이 됐을 때죠. 근데 요즘은 한양대학교가 취업률이 가장 높다고 지금 한양대가 또 경쟁률도 세고 좀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뭐 교수들이 아니면 학과장이 만들어준 거 아니다. 학교 이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테크니션 스쿨도 애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뭐 취업률이 많이 됐는데 지금 우리 한양대학교가 이제 따라오지를 못하죠. 한양대학교를 취업률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후배들에게도 아주 우리 한양대학교가 우리 전남 여천에서는 또는 강주 지역에서는 아주 좀 유명한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제가 또 현대 오일뱅크에서 근무했고요. 또 나머지는 GS칼텍스에서 사내교수, 심사원들 들어오면 입문연수, 그리고 엔지니어들 또 입문연수, 그리고 뭐 역량학습이다 해서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직원들 사내교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줄 만한 거 있으면 모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C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런 스테이션, 콘솔이라고 하죠. 콘솔에 컨트롤 오퍼레이터 또는 보드맨이 앉아서 뭘 한다 그랬죠? 뭘 바라본다 그랬죠? 현장의 계기들과 이렇게 통신하는 겁니다. 온도, 압력, 유랑, 내배 특히 가장 중요하죠. 네 가지 이런 계기들과 자동 제어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DCS 시스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말하면 분산 제어 시스템이다. 즉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조절하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HIC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휴먼 인터페이스 스테이션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의 바로 그 처음 이야기했던 스테이션 콘솔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US 스테이션이다, 거스 스테이션이다, EP 스테이션이다 틀리다. 그러면 이 콘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감시 운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전달해주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이런 값들 아날로그 입력,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제어한다? 중앙 제어 시스템 즉 컨트롤러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컨트롤러에서 제어를 해서 이 운전 주임 보드맨 컨트롤 오퍼레이터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현장의 값들이 현재 얼마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 그걸 참조해서 운전을 하시오.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0도로서 운전되고 있는데 현재 스펙을 맞추려고 보니 온도가 105도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전주임 컨트롤 오퍼레이터가 105도라는 세팅을 딱 해주면 그게 컨트롤러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아날로그 아웃풋 그렇죠? 출력이 나가서 여기서 밸브가 더 열어짐으로써 온도를 100도에서 105도로 맞춰준다. 그리고 현장의 펌프가 돌고 있습니다. 현장의 펌프가 트러블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오프 기능들 그리고 뭐 밸브가 갑자기 열렸다. 펌프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운전 주임 컨트롤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장 시스템을 본다면 일반적인 이런 시스템인데 현장에 뭔가 프로가 지나가니까 배관을 통해서 유랑이 흐르고 있어요. 로컬이라는 게 지금 현장이죠. 그럼 현장에 유랑이 흘러나는 값들을 뭔가 측정을 해야 될까요? 측정을 해서 뭔가 전달해 줘야 될까요? DCS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아날로그 인풋 카드로 이런 시그널이 갑니다. 무슨 시그널이? 전기 시그널이 갑니다. 전기 시그널이. 4에서 20mA의 전기 시그널을 DCS로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 트랜스미터인데 유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랑계죠. 그 유랑계가 100이 나타난다. 근데 100이라는 것을 운전주임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전기 시그널이기 때문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4가 되고 100이 예를 들어서 20mA가 100이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현재 50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4하고 20의 중간 한 12 정도의 12 mA 정도가 전기 신호가 주는 거예요. 어디로? 컨트롤러. 그럼 컨트롤러에서 현장에서 지금 값이 50이 들어오고 있네. 이것을 DCS에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주임은 DCS상에 나타난 50을 보고 현재 50인데 60으로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세트 값을 50에서 60으로 올려요. 그러면은 이 세트가 이제 밖으로 나가요. 60이라는 또 전기 시그널이 나가요. 나가는 걸 갖다가
아날로그 아웃풋 카드를 통해서 나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시그널이죠. 4에서 20mA, 즉 12mA가 들어왔다면 60으로 유랑을 늘렸다? 그러면 한 14룹에 15mA 정도가 현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주면 여기서는 또 이 컨트롤 이런 밸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 시그널이 아닌 또 에어 시그널이 가서 이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뭘로? 에어 시그널로 바꿨었는데 에어 시그널이 0.2에서 1kg 정도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밸브도 오프닝이 0.2가 0이고 1이 100%로 열린 거예요. 그럼 현재 50%가 열려 있어. 50%가 열려 있으면 유랑을 50에서 60% 더 늘렸기 때문에 밸브도 그만큼 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열어지는 것을 에어 시그널로 밸브를 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DCS 시스템이죠. 뭐 다른 또 예를 들어본다면 레벨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런 드럼이나 뱃셀 또는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칼럼에다가 레벨을 채우는 거예요. 레벨을 채우게 되면 이 밸브를 통해서 펌프가 유랑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60이 들어오면 60만큼 계속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이 펌프가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바이브레이션 테네스입니다. 진동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전기 시그널 4에서 20mA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아날로그 인풋이죠. 그러면 이게 바이브레이션 모니터 시스템에서 에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DCS 우리 운전 주임 컨트롤 오퍼레이터한테 주는 거예요. 야, 이제 펌프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죽여야 되겠는데 펌프가 안 좋으니까 일단 펌프를 스톱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DCS에서 펌프를 죽일 수도 있어요. 스톱을 시키면은 시그널이 가서 DO가 가서 이 밸브를 탁 닫아버려요. 이렇게도 스톱 시킬 수가 있고 또는 이런 MCC 이 펌프 회전기기의 전원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변에가 뭔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이 MOV 전기로 움직이는 이 모터 오퍼레이터 밸브 이 밸브를 빨리 다 잠가줘야 되거든요. 어디에선가 좀 화재가 났다면 또 확산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로 DCS에서 MCC를 통해 가지고 이 밸브를 바로 크로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시그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220V가 110V, 또 DC 110V, AC 뭐 110V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는데 갑자기 파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자동차에 배터리 같이 여러 개가 있죠. 거기서 전원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 그래서 현장의 펌프들은 죽더라도 이런 계기로 운전되는 이런 전기 값들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역국가 기능이 바로 이제 센텀이라고 하는 이야기. 센텀 CS3000이라고 말하는데 제어 기능이 있고 조작 감시 기능이 있고 엔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제어 기능 FCS에서 필드 컨트롤 스테이션 즉 프로세서를 지어 그 상태를 조작 감시 기능에 지원다라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제어 기능이라고 하죠. 현장에 값들을 이런 FCS 이 캐비넷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값들을 광 케이블이죠. VNet이라는 이런 광 케이블을 통해서 운전, 주임, 컨트롤 오퍼레이터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조작 감시 기능이 있는데 휴먼 인터페이스 스테이션, 즉 오퍼레이터의 조작을 제어 기능이 전달하는 기능, 즉 필드, 제어, 운전 정보를 수집해요. 오퍼레이터 다른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조작 감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 기능, CS3000이 적용되는 플랜트에서 조작 감시 기능과 제어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한 툴 기능이다. 향후에 정상으로 이렇게 기합이 되면 그때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 시스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현장에 이런 필드 계기들, 온도, 압력, 레벨, 해장되기, 스타트, 스톱, 밸브들, 크로스, 오픈, 이런 모든 상태들,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현장에는 밸브 값들 몇 프로 열어졌다, 현재 온도가 몇 도다, 현재 레벨이 얼마다, 현재 유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죠? 다 모아가지고 컨트롤러 현장과 인터페이스 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기능이 죽어버리면 공장은 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해 주죠. 근데 보면은 광 케이블이 이중화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중화로 했을까요? 갑자기 선 하나가 트러블이 났다든가 통신이 끊게 되면은 공정이 운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중화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개의 그 광 케이블선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광 케이블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컨트롤러, 가장 중요한 현장과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가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엔지니어 그룹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오퍼레이터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계기값들을 작동하고 현재 값이 얼마고 히스토리 이런 걸 저장하려면 어찌 해야 된다? 서버가 있어야 된다. 서버가 있다. 기타 모든 이런 공장 내 이런 네트워크 케이블선만 깔려져 있다면 임원들 다른 파트에서도 현재 이 공장에 돌아가고 있는 온도, 압력, 피드, 유랑 이런 것들을 모두 감시할 수가 있다.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작은 할 수 없죠. 하지만 단지 볼 수만 있다. 그리고 다른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또 업데이트를 하거나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타입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니엘 있고 요코가와 있고 EPKS가 있고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 우선 하니엘하고 요코가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스테이션 뭐라 그랬죠? 무엇을 화면 바라보는 것이죠. 콘솔, 그게 하니엘은 US라고 유니버설 스테이션, 요코가에는 HIS,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컨트롤러라고 그랬죠. 컨트롤러 하니엘에서는 HPM, 요코가에서는 FCS, 이런 타입에 따른 이름을 각각 틀리죠. 히스토리 서버 그러면은 HM, 요코가 우리 기종은 히스토리 서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뭔 소냐? UCN이냐, ACN이냐, VNet이냐, IP냐,
초고속 전산망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님, 스위치 허브, 다른 또 매니지먼트는 AMS, PRM 이런 기종들이 되어 있다는 거. 시스템별 특징을 보면 허브, 각 노드와 1대1 연결되어 있고 각 유니트와 연결되어 있다. 즉 어느 공정이 있으면 어느 공정과 다른 공정하고 서로 이렇게 인터커넥션이 되어 있다. 그리고 FT, 펄트, 터런트, 이더넷 해서 우리 가정용 PC들 있잖아요. 갑자기 통신이 안 돼.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그러면은 어때야 돼요? 램선, 이더넷,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FT라고 하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 올리고 하면은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위치 해주는 거. 그 다음 ACE, 뭔가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AC라고 해요.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 특징은 TCP, IP, 모드버스 통신 방식을 지원, 통신 방식인데 나중에 이것은 실습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버도 여러 가지 서버가 있죠. 도메인 서버, 터미널 서버 이런 서버가 있는데 각각의 기억하고 있는 저장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US도 다 틀리다 그랬죠. 캐셔드 레이투브 하면 이야기한 건데요.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HM 히스토리 모듈인데 차이가 좀 있겠지만 데이터를 얼마만큼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그리고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 현장과 그리고 운전주임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선을 림이라고. 그 다음에 IO 모듈, 현장의 모든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싹 모아놓은 그런 선을 갖다가 IO 모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케이블선이고요. 했던 거 그렇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ACN, AN 통신 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서버의 종류도 아까 좀 이야기했는데 컨트롤 서버가 있고 AC 서버가 있고 도메인 서버가 있고 RTTP 서버가 있다. 컨트롤 서버 리던던시로 구성된 한 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공정 영향이 없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모두 폐일될 경우 데이터가 저장 불가로 히스토리 데이터 확인이 불가하다. 서드 파트 아이템과 연결이 단절되고 알람이 불상되고 모델이 다른 서버 운영을 추천하지 않는다. AC 서버가 있다. 자동 제어하는 그런 캘큘레이션 컨트롤이 불가돼요. 즉 이런 서버가 고장 났을 때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도메인 서버가 만약 고장이 나면 공정 운전 영향이 없지만 계정을 관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RTDB 서버, RTDB란 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데이터죠.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 공정 운전에 영향이 없죠. 하지만 통신을 불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죠. 즉 서버는 죽어도 운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스테이션 화면이 죽으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수 있어요. 단지 먹통이 되는 거지.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운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컨트롤러 현장과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컨트롤러, 다른 말로 MMI, 맨, 머신,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의 그런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게 죽으면 어떻게 돼? 공장은 운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